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1년, 명암이 갈린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생활고 비관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4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기본소득 도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 일대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 관할로 결정한 옛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헌법재판소 변론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10년 넘은 독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여 전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정부가 내놨었죠. 이로 인해 규제 지역인 세종시는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반면에 대전은 이른바 풍선 효과로 주택 매매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했는데요. 9.13 대책이 나온 지 1년, 과연 영원히 갈린 지역 부동산 시장을 고병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대전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3억 8,9천만 원이었지만 호가 기준 분양권 가격은 2, 3억 원씩 올랐습니다. 피가 많이 올랐죠. 분양가에 따블 정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7억, 8억 그 정도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인근의 또 다른 재건축 지역도 2억 이상 웃돈을 줘야 입주권을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대전 지역 공동주택 매매 가격은 거칠 것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론 보합세지만 대전만 유독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매매 가격이 제곱미터당 20% 안팎 오르면서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대전의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15로 118을 기록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분석입니다. 서울, 특히 인근 세종시가 대출 규제에 묶이면서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로 인한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외부 투자 세력이 발을 뺄 경우 추격 매수에 나선 지역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큰 폭에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 대전과 달리 세종시는 33주 연속 하락할 정도로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지난해 봄 아파트 거래량은 2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며 실수요자 거래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못해도 3억, 4억대인데 그걸 100% 내 돈을 가지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출 규제로 인한 완전 수요 자체를 차단시켜버린 거죠. 최근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고 세종시에선 투기 지역 해제 촉구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1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4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기본소득 도입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한 현실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숨진 40대 가장의 소지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주자는 운동이 대전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대량 실업이 양산되는 시대. 사회 한쪽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하는 시대.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한 제도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는 굉장히 느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극단화가 치닫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는 국민들이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제나 실업수당 등 선별적 복지보다는 기본소득을 전제로 한 보편적 복지가 근로의욕을 더욱 고취시킨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세율이 10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요인이 없어지거든요.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죠. 매달 4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점차 연령별로 확대해 나가자는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도입운동.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생활고 비관의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소멸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논과 과수원 등 사유시설의 경우 응급 복구 작업이 더디고 정확한 피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일까지 충남에서 집계된 농작물 피해 면적은 벼쓰러짐과 과수 낙과, 시설물 등 6천여 농가에 걸쳐 5,500헥타르에 이르고 수산시설 피해도 양식생물 129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아직 시군별로 피해 조사 입력도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태풍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복구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평택항 일대 바다를 메운 땅을 누가 관할하느냐를 두고 충남과 경기도 평택이 10년 넘게 이른바 도계 분쟁을 이어오고 있죠. 매립지를 대부분 경기도 평택 관할로 결정한 옛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헌법재판소 변론이 3년 만에 재개되는데요. 충남도 등은 이번에야말로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당진 평택항 일대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 변론을 내일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엽니다. 서해대교 아래 바다를 메운 땅을 대부분 경기도 평택 관할로 결정한 지난 2015년 옛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정부의 결정 직후인 2015년 6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1차 변론이 열린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변론입니다. 1차 변론에서는 주로 사건 자체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진 데다 시간이 흘러 재판관 9명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공개 변론에서는 충남도의 주장대로 정부의 결정이 자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취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립된 땅의 관할권이 충남에도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주적 지배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오던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장관이 이것은 평택시가 인접이나 또 항만의 그 효율성 이런 거를 들어서 경계를 무시하고 옛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해대교 북쪽 일부만 당진 관할로, 남쪽 땅을 비롯해 앞으로 메울 땅을 둘러싼 제방과 도로를 평택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충남의 바다를 메운 땅이 경기도가 되는 만큼 땅을 빼앗긴 셈이라며 바다의 경계를 기준으로 땅도 나눠달라는 게 충남도와 당진시의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공개 변론 이후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는 만큼 올해 말쯤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도계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별도로 대법원에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지난 11일 천안에서 발생한 아파트 자살 방화 추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인 10일 저녁 아들 A씨가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지만 유서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동기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외부 침입 흔적이나 냉장고에서 발견된 모자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며 다음 달 나올 부검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누가 불을 냈는지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나 수술 등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혈액이죠. 하지만 최근 혈액 보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혈액 수급 위기 관심 단계까지 발령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곳곳에 보낼 혈액들로 꽉 들어차 있어야 할 혈액 보관 냉장고가 절반쯤 비었습니다. 적정 보유량인 5일치의 혈액이 있어야 하지만 비축량이 사흘 남짓에 머물면서
혈액 수급 위기 관심 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지난달까지 혈액 적정 보유량을 유지한 날짜는 49일로 충분한 혈액을 보유했던 날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분 미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혈용 혈액을 요청하는 의료기관에다가 좀 혈액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비상 상황으로. 헌혈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주 헌혈 계층인 10대와 20대 인구의 감소가 헌혈 비율과 헌혈 건수의 감소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서대와 카이스트 등 대전 충남권 15개 대학들이 개학철을 맞아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지만 혈액 수급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체 헌혈자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 30대 이상 헌혈자 비율이 각각 78.4%와 67%로 우리나라의 2배 넘는 헌혈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분, 20분 짧은 시간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30대 분들, 40대 분도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혈액 수급 환경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뒤인 2022년부터는 혈액 자급률이 87%로 떨어지면서 부족한 혈액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혈액 비상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연휴 뒤 첫 업무 회의를 갖고 이번 연휴 때 기업인들로부터 충분한 산업 공간이 부족해 대전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유성 안산국방 산단 등 현재 추진 중인 산단의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연말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허 시장은 특히 산업단지는 기업 유입과 경제 활성화, 인구 증대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산단 조성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389개 시책을 발굴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역점 시책으로는 마을 돌봄과 만 5세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더불어 잘 사는 창업 생태계 구축,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행사,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과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이 꼽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인구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모든 정책적 수단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대학과 고등학교 취업 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종합 박람회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한 청년 취업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대학생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자리 종합 박람회 참여 방안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점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수렴됐습니다. 뉴욕 중심의 통합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4대강 뉴욕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금강유형물관리위원회는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민호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염우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장 등 민간부문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당연직으로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금강유역 환경청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20명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형 내 물 이동 등을 심의 의결하고 물 분쟁 조정 역할도 함께 맡습니다. 공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불을 지른 혐의로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